전산세무 2급 교재 130페이지에 96회 기출문제에 일반전표, 메인매션표, 결산전표 입력은 하지 않고 분개만 해보겠습니다. 8월 30일에 당사의 법인세 중간인합세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면 대변의 보통예금 500만 원이고 차변의 환납세금이죠. 그죠? 소득 수치.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하거나 또는 이제 법인세를 법인세 등을 중간인합 시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처리했다가 결산 시 선납세금 없애고 요 금액을 또 법인세에 대체를 해줘야 되죠, 그지? 음. 9월 3일 미국의 바이든 은행으로부터 금년 2월 10일 차입한 단기 차입금 2만 달러를 보통예금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상환하였다. 상환 당시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었고 차입 당시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었다. 환전 수수료든 기타 비용은 없었다. 단기 차입금은 원래가 부채예요. 그치? 대변인데 상환했으니까 차변의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바이든 은행 2만 달러고 발생 당시 환율은 달러당 1,100원, 그럼 2,200만 원이 장부가액 아니구나. 발생 당시가 1,200원이네, 1,200원. 장부가액 2,400만 원이고 상환시 환율이 1,100원, 2,200만 원이 상환액이에요, 상환액. 그럼 장부가액은 2,400만 원이고 상환시는 2,200만 원인데 보통예금에서 환전해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2,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는 바람에 덜 갚은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익이죠, 이익. 외환 차익 200만 원이고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이익, 환율이 내리면 손실. 부채는 환율이 오르면 손실, 환율이 내리면 이익이죠, 부채는. 9월 30일, 9월 30일, 9월분 직원급여가 아래와 같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 처리를 하시오. 당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며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개정 과목은 급여 임금을 사용해서 분개하기로 하며 하나의 전표를 처리할 것.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은 급여나 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영업부는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생산부는 임금, 제조원가. 공장에서도 정신적 노동을 하면 급여, 그지? 직접 생산하면 임금. 그러면 영업부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기본급하고 직책수당 더해서 250만 원. 생산부는 임금이 230만 원이고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을 주면서 공제, 원천징수한 금액이 44만 5,890원입니다. 소득을 줄 때 우리 떼고 주는 건 무슨 금? 예수금이죠. 예수금 44만 5,890원이고요. 나머지 차감 수령액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예, 대변에 보통예금 435만 4,110원. 예, 소득 예, 지급 시 예, 본인 부담에 예, 간단하게 적으면 소득 지급할 때 우리 원천 징수하면 예, 예수금 부채죠. 예수금 부채. 받을 때 떼이면 예, 선납세금. 예, 주면서 띄면 예, 예수금. 예, 11월 2일 액면가액 3천만 원인 3년 만기의 사채를 3,200만 원에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사채. 예, 계정 과목이 사채거나 자본금일 때는 액면가액. 예, 3천만 원짜리를 3,200만 원에 발행하고 보통예금 받았으니까 예, 보통예금은 3,200만 원. 200만 원 더 받은 금액을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2월 8일 출장 중인 영업부 직원들이 법인 신용카드로 카페 마음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다음에 신용카드 매천표 나라카드를 제출하였다. 거래 현재 카페 마음은 세금 계산 발급할 수 없는 간이가 대자이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오.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간이가 대자였으면 예, 메인 매출 전표로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지? 그러면 예, 직원들 예, 커피 마시는 거니까 공리 여비교통비 처리하러 나왔구나. 그지? 여비교통비로 처리해.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예, 영업부 직원들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9,000원이고요. 대변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예, 미지급금 예, 나라카드 예, 9,000원이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출장 가서 발생한 거라서 여비교통비로 5월 예, 일반 그 메인 매수전표에 예, 5월 11일 올라올 수 있는 5월 10일에 당사는 전자랜드로부터 업무용 컴퓨터를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수취하였다.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이죠, 비품? 비품. 예, 현금 영수증 수취했으니까 매입의 현가. 매입의 현가. 매출의 건별, 카가 현가는 무슨 대가로? 공급 대가. 110만 원 넣어주시면 공급가액 100만 원과 부가세 10만 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전자랜드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분계형은 현금. 매입의 현가도 과세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격금 10만 원. 예, 매입이면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실제 구입한 건 예, 컴퓨터니까 예, 비품 100만 원이고 대변의 현금 110만 원이고요. 7월 16일 7월 16일 당사의 영업보고서에서 출장용 차량 100일량 1000cc 미만의 경차 1000cc 초과하면 비용업용 승용차 매입세 공제 안 되는데 예, 1000cc 예, 미만이라서 매입세 공제됩니다. 1000cc 이하까지죠. 이하까지 1000cc까지 그치? 예.
연료가 부족해서 가득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고 법인명의 국민카드를 개최했으니까 예, 매입의 하가. 매출의 건별 하가 현가는 무슨 대가?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해서 예, 33,000원 넣어주면 예, 공급가격 3만원과 부가세 3,000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예, 가득 주유소. 카드는 국민카드, 분계형은 카드. 매입의 카가도 가세니까 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3,000원 자동 뜨고 예, 매입이면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예, 차량에 주유했으니까 차량 유지비 영업부서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3만 원이고 예,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우리 33,000원 줘야 되는데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 지급금 여기 이제 국민카드라고 쓰면은 미지급금에 국민카드가 자동으로 붙어요. 33,000원. 만약에 내가 실수해서 이거 국민카드 자동 안 나오면 내가 직접 넣어주셔야 되고 안 넣어주면 일정 감점입니다. 8월 11일 거래처 5대양의 제품을 매출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에도 발급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 처리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를 여기는 빼먹었네. 네,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매출에 가세고요. 공급가액은 네, 680만 원. 네, 거래처는 예, 5대양. 전자세금 계산도 교부했으니까 전자입력에 0. 대금은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으니까 분계형은 혼합. 예, 매출에 가세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예, 68만 원 자동 뜨고 매입이면 제품 매출이면 제품 매출이 자동 나오는데 실제 파는 것도 제품 매출 맞고요. 부가세까지 포함해도 748만 원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30만 원 받고 현금으로 3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나머지 448만 원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448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현금이 아까 전에 그지 선급금이 선수금 그지 선수금인 경우도 있고 뭐 선급금인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8월 16일 사업자가 아닌 한지평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대금 88만 원이 당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퇴근계단서나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한지평 씨가 최종 소비자라는 얘기잖아. 그지? 신용카드 매출표는 그런 얘기 없고, 그지? 그럼 매출의 건별입니다. 매출의 건별 카가 현가는 무슨 대가로? 공급대가 88만 원 넣어주면 공급가액 80만 원과 부가세 8만 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한지평 보통예금이니까 분계형은 혼합 매출의 건별도 가세는 가세니까 재변의 부가세 예수금 8만 원 매출이면 대변의 제품 매출 80만 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88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했으면 매출의 가세, 신용카드 매천표 교부했으면 매출의 가가, 현금용품 교부했으면 매출의 현가, 그렇지 않으면 매출의 건별이 되는 거죠, 그지? 5번 9월 5일
해풍으로 인해 손상된 공장 건물을 수선하고 다고초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받았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다고초에 대한 외상 매출과 상계하기로 하였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 세금계 품목은 복수거래로 입력할 거. 복수거래는 품목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일 때 우리 복수거래로 입력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수선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거라서 매입의 가세고요. 복수거래로 증축공사 3,500만 원 공급가액이 도색공사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다고쳐. 일본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날 주겠으니까 분계형은 혼합. 전자입력에 여도 해줘야 되죠. 전자입력에요. 매입의 가세니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370만 원이 자동 뜨고요. 차변의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지금 이거 건물에 대한 수리입니다. 증축공사는 자본적 지출이라서 건물 3,500만 원이고 도색공사는 수익적 지출이라서 수선비 공장 건물이니까 제조원가 200만 원이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4,070만 원 줘야 되는데 1,000만 원은 외상매출금, 과거토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고 1,000만 원 빼면 3,070만 원이죠. 3,070만 원. 3,070만 원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는데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 3,07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표 같이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복수거래. 메인 매출표 입력에 날짜가 9월 5일 매입의 가세 51번 매입의 가세까지 넣고 나서 상단에 가면 F7번 복수거래라고 있어요. F7번 복수거래 눌러서 밑에 품목에다가 첫 번째는 증축공사 증축공사 규격수량 단가는 없고 공급가액은 3,500 두 번째 칸에는 도색공사 공급가액 200만 원 부가세 20만 원 이렇게 넣고 나서 품목이 2개 이상인 걸 우리가 복수거래라고 하고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으면 이 상태에서 ESC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의 증축공사 외가 나오고요. 공급가액 3,700만 원 부가세 370만 원 거래처는 다고쳐 전자입력의 분계형은 혼합 3번 매입에 가세라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370만 원 뜨고 매입이라서 원재료가 나왔는데 증축공사는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 금액이 3,500만 원 바꿔주시고 차변에 수선 제조원가 수선비 200만 원 바꿔주시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해주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3,07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복수거래가 뭔지 이해하셨죠? 품목이 2개 이상
세금 계산서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치? 품목이 두 개 이상 증축공사, 도색공사. 됐고 이것도 그 복수거래에 대해서 안 해주면 1점 감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결산. 134페이지 문제 4-1번. 공장에서 사용 중인 트럭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360만 원을 10월 1일 지급하고 전액 선급비용 처리하였다. 보험료의 기간 배분을 월할 계산으로 하며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10월 1일 날 환급 비용이라고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360만 원을 현금 등이 나가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일반 연표에 10월 1일을 한번 봐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 금액 속에는 단기분도 있고 하기분도 있다. 10월 1일 날 지급했으니까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년치인데 10월, 11월, 12월 하니까 3개월치가 단기분이고 9개월치는 차기분이에요. 1년치 3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주면 한 달에 30만 원씩이고 3개월이면 90만 원. 90만 원은 보험료라는 비용. 제조원가 처리해 주셔야 되고 9개월치는 270만 원. 270만 원은 다음 연도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가산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선급 비용은 27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지? 지금 얼마가 있는 거야? 360만 원이 있으니까 선급 비용. 얘도 거래처 있으면 적어 주셔야 돼요. 270만 원을 없애고 아니구나. 270이 아니구나. 27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360만 원 있으니까 90만 원 없애야 되는구나. 그지? 환급비용 90만 원 없애고 보험료가 90만 원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변에 보험료, 제조원가 9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보험료 90만 원, 선급비용 270만 원 만들려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지? 두 번째 다른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2계약정 부가세 신고기간에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 부채와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금권 자산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시오. 단 환급세액의 경우는 미수금, 납부세액의 경우는 미지급세금,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자비를 처리한대요. 부가세 대금은 자산이고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자비익이라는 수익입니다.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금은 신고기간의 종료일마다 상계 처리해줘야 되죠. 그치?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금은 대변 가서 없어지고 전자신고세 세액공제는 자비 10,000원이고요. 나머지는 미지급세금 7천만 원에서 4,700만 원 빼면은 원래는 2,300만 원 납부해야 되는데 만 원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빼주니까 미지급세금은 2,299만 원 나와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응?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 2022년 5월 1일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연 4% 이자율로 1년간 차입하였다.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차입금이 1년간 차입했으니까 단기 차입금이네.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3억 원. 이자율이 4%. 그러면 1,200만 원이 이자인데 곱하기 5월 1일 날 우리가 빌렸으니까 5, 6, 7, 8, 9, 10, 11, 12. 8개월치. 12분의 단기분 8개월. 1200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면 어차피 800만 원 나오겠네. 800만 원.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에 지급할 예정이지만 우리는 수익과 비용 무슨 주의니까 발생 주의니까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연도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800만 원이고 대변의 미지급금 800만 원이고요. 이때는 미지급금 쓰면 안 되는구나. 그지? 미지급 비용이죠. 결산 전에는 미지급 비용이나 미지급금이나 그냥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결산 때에는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을 구분해서 써주셔야 돼요. 앞에서 혹시 잘못 푸는 문제 없었나?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의 차이. 지급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부터 적어야 되겠다.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은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발생 주의로 인식한 게 미지급 비용. 지급 문제하고 같은 거예요. 지급 문제하고.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800만 원을 아직 미계상했다. 이자 지급 시기는 다음 연도 상한시이다. 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 상환할 때 이자 주면 되니까 아직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수익과 비용 무슨 주의니까 발생? 주의니까 아직 안 줬다고 하더라도 단기분만큼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자 비용 800만 원이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 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지급 시기가 도래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미지급금. 예를 들어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800만 원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해야 되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번하고 차이점 이해 갈까요? 1번은 내년에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급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발생주의 때문에 인식하는 것은 미지급 비용이고 미지급금은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야. 그래서 결산 때는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차변의 이자 비용 800만 원이고 12월 말까지 줘야 되는데 안 줬기 때문에 무슨금
미지급금. 위에 거는 내년에 주면 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아래 거는 12월 말까지 줘야 되는데 안 줬기 때문에 미지급금.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산 때 문제는 예,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4번 2022년 10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된 상표권. 2022년 10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10월부터 생각해야 돼요. 10월부터. 1,800만 원에 대해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취득원가가 1,800만 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면 1년에 360만 원 상각해야 되는데 10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니까 10월, 11월, 12월에서 단기본 3개월치만 그래서 90만 원 생각하면 되는데 수동결산으로 한다고 치면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90만 원, 상표권 9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하고 나서 전표 추가하시면 됩니다. 무형자산 상각은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왔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한다. 5번까지 마저 보고 필기할 부분 있으면 필기할게요. 5번까지 그냥 마저 보고. 5번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 설정한대요. 생산직은 퇴직급여 추계액이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만큼 태충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잔액이 1,500만 원 있으니까 추가로 2,500만 원 추가하면 되고 영업직은 추계액이 2천만 원이고 그 2천만 원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어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900만 원이니까 추가로 1,100만 원만 해주면 됩니다. 그지? 음. 자동결산과 수동결산 중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음. 생산직은 퇴직금 추계 4천만 원에 100% 100%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500만 원 있으니까 2,500만 원 추가 계상해 주면 되고 영업직은 퇴직금 추계액 2천만 원에서 설정률 100%에서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900만 원 있으니까 1,100만 원만 추가 계상해 주면 돼요. 일반 전표에 퇴직급여 제조원가 2,500만 원,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1,100만 원, 퇴직급여 충당 3,600만 원 이렇게 분기하셔도 되고 만약에 우리 4번과 5번을 자동으로 한다고 치면 앞에 일반 전표, 메인 매치 전표, 그 다음 결산 전표에서 1번, 2번, 3번까지 다 넣었다고 치고 4번과 5번을 만약에 우리가 자동 결산한다면 자동 결산까지 마저 한번 해볼게요. 자동 결산한다면 아유, 어디 자꾸 눌러. 결산 및 재무제표에 무슨 자료 입력?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 들어가셔서 무형자산 상각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무형자산 상각비에 상표권에 90만 원 결산만료면허에 넣고 퇴직급여는요. 여러분 상단에 그 퇴직충당이라는 메뉴를 꼭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충당을 이용한다고 치면 퇴직충당 눌러서 요 잔액이 맞아야 돼.
요 잔액이 맞게끔 있어야 돼. 이 잔액이 맞게끔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퇴직급여 추계액이 생산직은 4천만 원, 그럼 추가 계상액이 2,500만 원 나오고 자동으로,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예, 영업직은 퇴직급여 추계액이 2천만 원, 그럼 추가 계산 1,100만 원 자동 나와요. 맞아요? 음. 근데 이게 잔액이 제대로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안 돼 있을 수도. 이게 맞을 때만. 잔액이 맞게끔 있을 때만.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예, 제조와 관련된 경우는 예, 제품 매출원가에 농업비에 퇴직급여 전입액 예, 2,500만 원. 퇴직 충당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퇴직급여 전입액에 1,100만 원. 예, 퇴직 충당 메뉴 이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넣어도 상관은 없고, 그치? 여기까지 하고 왼쪽 상단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해하시면 일반 전표에 12월 30일 있잖아. 자동 분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96개 기출문제 일반 전표, 메인 매치 전표, 결산 전표가 다 끝났고요.